안녕하세요. 윌비스 변리사학원에서 지구과학을 전담하고 있는 박준희 강사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범대이니까 당연히 교사로서 근무한 적도 있었었고요. 하지만 변리사학원에서 아주 오래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강의 기간 중에서 20년째 일타 강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아마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오랜 그런 강의 평가에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 강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강의 자체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상당히 친절하고 상세하면서 굉장히 컴팩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구과학을 옛날에 배워보신 분들도 안타깝게도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 아니냐, 그냥 외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던 거, 듣던 거, 경험한 것들,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잘 연결시키기만 하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런 내용을 그냥 쭉 나열해서 그래 이해는 했어.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 적용하려고 하면 이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하지? 그렇게 헤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쭉 내용을 이해시켜 드린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우리 시험 목적에 부합하도록 컴팩트하게 줄여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컴팩트한 것들을 다시 문제에 적용하시게 할 때 문제에 실제로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가 나오니까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킬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의 특징을 살려서 여러분이 문제에 실질적으로 점수로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강의로 컴팩트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질학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 당연히 강의 잘 하시고 또 아는 내용 많으시죠. 내용들을 주르륵 막 읊으시는데 그러신 다음에 지질학은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강생들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암기할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노트에만 적혀져 있을 뿐 내 머릿속에는 사실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저와 공감대가 형성돼서인지 실제로 암기할 내용이 대폭 한 10%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일단 설명은 다 드린 다음에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혹은 이런 거는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드리게 되고 더불어서 수업 시간에 반드시 외우셔야 할 내용, 그런 최소한의 내용은 머리에 각인되시게끔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2차 시험을 보시고 나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몇 가지 컴팩트한 암기사항이 그냥 머리에서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효율이 극대화되는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강의의 근간이 되는 교재의 특징이 있겠죠. 제 교재에 있어서의 호불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만큼 저도 많이 정성을 쏟았던 교재인데요.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두꺼워 보이는 교재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교재나 그런 자료들을 여러 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권 안에 모든 게 컴팩트하게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수강생들 입장에서 그 한 권만 보면 된다라는 편안함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되 그런데 굉장히 수축 이완을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 별사 시험에서 아주 상세하게 거듭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구과학 전반적인 내용에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소개될 가능성이 없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른 책에 다 있다고 해서 굳이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과감히 눈길도 주지 마시라고 빼버린 내용도 있고요. 또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또 혹은
지구과학을 옛날에 공부해 보셨던 분들도 이런 표가 있었나? 이런 그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그림이나 표도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우리 시험의 특성에 맞게 표를 새로 만들어 놓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 놓거나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셔야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교재에 그런 수축이원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론도 그러하거니와 해당하는 이론을 배웠으면 문제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장별로 문제를 아주 많이 넣어놨습니다. 보통 문제집으로 별도로 출간을 해도 될 만한 양의 문제가 각 단원별로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론을 배운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 혹은 특히 기출문제 중에 같이 풀어볼 이유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같이 좀 풀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기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같이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 교재에 이 이론과 문제만이 아니라 부록에서 또 특징이 있는데요. 부록으로서는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제가 요약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이론 공부를 다 상세히 하고 나서 연말에 찬바람이 불 때쯤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용은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점만 따다닥 보면서 내 머릿속에 쭉 상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책 뒤쪽에 요점 정리 내용이 들어있고 더불어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난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어. 이제 레벨업 정말 시킬 수 있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약간 수준 있는 고난이도 문제로 모의고사를 2회분 풀어보실 수 있게 고난이도 문제 20문제가 모의고사 2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게 제 책에 기출문제 묶음이 뒤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무려 28년치의 기출문제가 들어있는데요. 한 10년치만 풀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과거 것까지 뒤져볼 필요가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20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기가 똑같이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기출문제는 그야말로 10문제씩 그냥 해가 쌓일 뿐이긴 하지만 과거 거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풀어보실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변리사 시험에 자연과학개론 시험 이런 교재 중에서 기출문제가 제일 아마 많이 들어있는 교재가 아닐까 싶은데 기출문제와 함께 또 제 앞에 문제들도 그렇고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애매한 것들, 이게 뭐였더라 하는 것들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스스로 또 자습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교재가 충실해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또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상세하게 싣고 기출문제도 최대한 풍부하게 그렇게 실은 부분이 또 교재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재의 특징. 변리사학원의 모든 자연과학개론 책을 통틀어서 인덱스가 처음으로 포함된 책은 제 책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생겼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앞에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어디였지 몇 페이지였지 막 뒤지다가 헤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다른 공부를 하다가 그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나서 찾고 싶은데 인덱스가 있다고 해도 막상 찾아보면 내가 찾고 싶은 그 단어는 없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제 책에는 인덱스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단어들은 아마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교재를 보신 분들은 정말 절감해 주시지만은 정말 충실하게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론도 수축 이완이 잘 돼 있고 문제 아주 많이 또 이 문제가요 그냥 A는 B야 라고 공부한 다음에 A는 무엇인가 B야 라고 찾는 단순 문제는 거의 없어요. A, B, C, D급의 레벨이 있다고 하면 C, D급의 아주 그냥 수월한 문제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A, B급의 어느 정도 좀 공부할 의미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특히 또 어떤 한 분야에서 기출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 대부분 헷갈려 하셨던 보기들이 있으면 그 보기들만 모아서 문제 하나를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레벨업이 가능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 정리라든가 혹은 기출문제 풍부한 문제, 또 하이 레벨의 그런 모의고사 문제 두 회분 더불어 뒤에 친절한 인덱스까지 그렇게 교재가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교재를 굉장히 선호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단연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사실 우리 이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론을 물론 교재 내용은 나와 있지만 강사님들이 뭐 PPT로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필기를 하시든 간에 그 내용들 중에서 받아 적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면 수업 이해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도 같길래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필기 노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 변리사학원 통틀어서 모든 강사님들 중에 강사가 직접 필기를 해서 필기 노트를 만든 건 아마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좀 유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요. 칠판에서 제가 그렸던 것들, 수업 시간에 봤던 그림과 그 필기체 그림들을 그대로 필기 노트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에 세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거거든요. 칠판에 사용하는 4색 분필의 색깔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뭐 이런 식의 뭐 천구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판구조론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더불어 보충 설명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그려놨고요. 더불어서 제가 필기하는 것들만 담겨 있기 때문에 왼쪽엔 제가 메모칸으로 비워놨거든요. 왼쪽 자리에는 여러분이 자꾸 풀어도 자꾸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오려서 붙여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첨삭을 해놓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필기 노트에다가 단권화를 해서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요긴하게 활용하시도 하시더라고요. 출간한 이후에 필기 노트가 너무 사실 편리하고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저도 보람이 컸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자체의 컴팩트함과 또 상세함, 더불어서 교재의 충실함, 더불어 마지막 세 번째는 전달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명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쩌면 느껴주셨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방송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그 경력을 살려서 교통정보 리포터가 저의 사회생활 첫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전달력에 있어서 발음이라든가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린다. 몇 배속으로 해서 들어도 귀에 쏙쏙 들린다. 귀에 꽂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데 사실 훌륭한 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는 것 당연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강사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들리게끔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심에 있어서 또 머릿속에 연상을 시키심에 있어서 효율적인 하나의 기술이자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를 잠깐 훑어보면은요. 제 교재를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자, 크게 5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지구과학의 4가지 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지질, 천문, 대기, 해양 4가지 부분이 있는데 1장에는 전반적인 지질학 개론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들어있고요. 2장은 대기과학과 해양학은 서로 연결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장으로 한 번에 묶어놔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같이 지질학인데요. 3장은 지질학 개론이고 4장은 지사학, 지구 역사와 관련된 지층, 화석, 주향, 경사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5장은 천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올해 2022년 59회 시험 문제에서는 무려 1장에서만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나눠보자면 지질학 둘, 대기과학 둘, 천문학 하나. 2장에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던 적은 이번이 유일한 터라 늘 2장은 안중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또 3, 4장에서 3문제, 천문학에서 2문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질학, 대기, 해양, 천문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작년, 재작년을 잠깐 훑어볼까요?
작년에는 지질학은 합해서 4문제, 대기과학 4문제, 그리고 해양학, 그리고 천문학 이렇게 여기서 대기과학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한 문제였네. 이렇게 돼서 결국 대기, 지질, 해양, 천문 10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질과 대기, 해양 구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늘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지질학 문제가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평균적으로는 대기, 해양 합해서 3문제, 그리고 천문학에서 3문제, 4, 3, 3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더 많이 나오는 자리, 좀 덜 나오는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여기는 언제 기출이 됐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 20여 년 이상 굉장히 적중률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시험 문제의 경향을 오래 경험하면서 짚어드렸던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대외적으로 지구과학 시험을 보는 시험이 크게 우리 변리사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대학 전공 4년을 마친 분들이 수준 있게 시험을 보는 임용고시가 있고요. 더불어서 수능 지구과학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아마 경험에서 아실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출제하러 들어가셨대. 그러면 거기 꼭 나오겠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출제의 난이도에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만 임용고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 우리 시험이고 수능이 가장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들이 난이도를 조절해서 꼭 넣고자 하는 출제하고자 하는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으시단 말이죠. 결국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래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선 안 나왔었는데 임용고시나 수능에서 자꾸 나오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계속 안 나오고 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반복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갑자기 쭈루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 굉장히 적중률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해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전반적인 출제의 경향을 다른 시험까지 접목해서 제가 모의고사라든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다는 그 면에서 사실 이런 걸 우리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까지 여러분이 다 훑어보실 수는 절대 없겠죠. 그거는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충실하게 경향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효율성 높게 또 시험을 잘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여기서 난이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연과학개론 중에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이 아닌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모두 다 전략 과목입니다. 지구과학 근데 쉽다고 하던데 나는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렵던데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구과학은요 해야 쉽습니다. 안 하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과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배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 암기식으로 특히 공부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구과학답게 공부를 하고 대신 시간을 들이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으실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지질, 천문, 대기, 해양 4가지 큰 학문이 한 과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들을 깊이 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교수님이 2분이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질 교수님, 천문 교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4과목에서의 한두 문제는 조금 수준 있게 내시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그냥 평이하게 내시고 내 전공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양 수준에서 내시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지구과학 10문제 중에서
뭐 한 두 문제 정도 약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까 말까. 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 변리사 지구과학 공부를 하셨다면, 물론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에너지를 드릴 필요가 있고 드린 만큼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구과학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말씀드렸고, 그럼 제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강의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제 기본 강의는 4시간씩 8회, 그러니까 32시간에 해당하는 강의겠죠. 굉장히 컴팩트하게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 기본 교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론을 설명드리고 해당하는 뭐 기출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 강의만 들어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는 스킬을 좀 얻으실 수 있게 이론만 쭉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고, 특히 여러분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뭐 천구 문제라든가 천문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한 가지 히든 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를 아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그거 한 가지 방법 배운 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복병에 해당했던 그 부분 천구 문제가 그냥 주르륵 다 풀렸어. 이런 분들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자체를 충실하게 32시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말고는 두 번째, 이제 보통 이 기본 강의는 제가 보통은 7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업로드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요즘은 좀 약간 공부를 빨리 하고자 하는 흐름이 빨라진 경향이 있길래 어쩌면 6월에 개강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개강을 하게 될 테니까 물론 당연히 강의 공지를 먼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핵심 정리 강의와 문제풀이의 스킬을 얻는 굉장히 고농도의 그리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하루짜리 강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보통 11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맨 마지막, 우리 이제 기본 강의를 다들 들었는데 우리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지구과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 하다 보면 이제 찬바람 불 때쯤에 지구과학 그때는 알았었는데 다 까먹었어, 이러신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뭔가 내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떠듬떠듬 모였더라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핵심정리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이론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죠. 핵심만 확 빠르게 이렇게 체크만 하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기본 수업 시간에는 설명되지 않았었지만 못했었지만 우리 전공 이론 중에 실제로 우리 수준에 나올 만한 내용, 보기 하나로라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내용을 좀 더 완성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론을 좀 더 보강하면서 역시 수축이완 빠르게 이렇게 스피디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더불어 해당하는 이론에 따른 문제를 정말 어떻게 푸는지 애매한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보시게 될 텐데, 이때 문제가요, 정말 모든 분들이 질문하시는 문제들 정해져 있거든요. 혹은 답을 맞기는 맞았는데 이거 4번 보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보기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답 맞게 풀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요긴하게 풀 수 있는 나름의 스킬이 있는 어떤 방식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사실 제가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면 거의 질문하시는 내용이 똑같아요. 95% 이상은 내용이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애매해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면서 해당하는 문제, 해당하는 보기, 그리고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식으로 하니까 이론도 상기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접목하는 그런 식의 연습을 계속하고, 특히 뭐 천구 부분과 5장의 뭐 내행성, 외행성, 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돼서 복합 문제로 기출 문제도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 연습해 드리니까 정말로 효율이 좋은 강의다. 물론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저랑 강의를 시작해서 밤 11시나 11시 반 정도에 끝나는 강의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또 수축 이완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처음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겁먹었었는데 이걸 내가 했네 라고 뿌듯해 하시는 강의가 바로 이 두 번째 강의라서요. 뭐 이런저런 강의가 너무 많이 개설되면 여러분이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 충실하게,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말 정도에 다시 한번 감을 살리면서 실제 중요한 건 문제를 잘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연간 계획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기본 강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이나 7월에 기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핵심 정리 강의, 문제풀이 강의는 11월 중에 오픈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 강의의 근간이 되는 교재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거든요. 이번이 개정판이 나올 차례고 윌비스에서 나오는 교재가 다시 이번에 출간이 될 텐데 이번에 강의 개정판을 제가 낼 때에는 전반적인 문제와 기출문제 해설을 충실하게 이렇게 보강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고 문제를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아마 보시는데 조금 더 좋은 강의로서, 교재로서 평가받을 수 있게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 기본 교재와 또 기본 그 수업을 들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필기 노트는 아마 다음 달 말, 5월 말 정도에 여러분이 실제로 서점에서나 학원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과학 공부를 충실히 일찍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제 기본 교재에 이미 문제가 문제집에 그냥 보통 문제집에 해당할 만큼 양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감 살리고 싶어서 문제를 조금씩 계속 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제집을 좀 따로 더 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냈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만 좀 컴팩트하게 모아서 모의고사 지구과학이라는 별도의 좀 하이레벨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었는데 이걸 좀 개정을 해서 아예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으로 하나를 한 대략 7월 정도까지는 새로 출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일단 5월 말까지 기본 교재와 필기 노트, 그리고 별도의 문제집은 7월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다시피 지구과학은 전략 과목입니다. 시간을 들이셔야만 하되 강의를 굳이 듣는다고 하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효율. 시간과 에너지와 또 비용을 들인 보람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동안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인정해 주신 바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던 지구과학이 너무나 편안해졌다. 암기할 것이 정말 대폭 줄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마구 생각이 난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식을 이제 정말 제대로 알았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라면 내가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한테도 보람이 크고 여러분한테 결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제가 노력하는 그런 결과에 또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의, 더불어서 강의 자체의 하이엔드 강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